다음 발표는 이주행 패블러스 대표님께서 해주실 텐데요. 데이터 품질 평가 및 개선, 데이터 클리닉 기술이라는 주제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패블러스의 공동창업자 대표를 맡고 있는 이주행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요, 데이터 중심 AI 시대의 데이터 품질 평가 및 개선이라는 주제고요. 특히 패블러스에서 만들고 있는 데이터 클리닉이라는 솔루션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스타트업이 데이터의 품질 평가를 하고 개선을 하는데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를 통해서 아마 트렌드를 한번 느껴보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저를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사진 3개로 저를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른쪽 아래에 있는 거는 제가 애트리 다닐 때 저희 연구소 전경인데요. 창업한 지 2년 됐는데요. 2년 전에는 애트리 연구원으로 23년간 다녔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창업을 했고 패블러스를 만들었고요. 그 위에 있는 좀 독특한 경력이 있어요. 가운데에서 뭔가 예술가 풍모로 서 있죠. 실제로 예술가로 데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아티스트로 데뷔를 해서 2020년도에 대전 비엔날레 인공지능과 데이터로 그린 그림으로서 초대를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 오른쪽에 있는 16개의 조각들은 제가 좋아하는 수학적인 모델로 만든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데이터를 2019년도에 나온 신경망을 통해 가지고서 변형을 시켰을 때 나온 작품을 가지고 비엔날레에 전시를 했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런 것들은 정형적인 데이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학적으로 만들어낸 그런 합성 데이터고 패턴을 탐구를 했었어요. 얼마나 다양한 패턴들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 그랬을 적에 이 중에 한 데이터를 신경망을 통과시켜 가지고 이런 패턴을 만들었거든요. 사실은 정형적인 패턴이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바는 정형적인 패턴을 얻고 싶었으나 재밌게도 이렇게 굉장히 비정형적인 패턴과 원치 않는 컬러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실험의 오류였는데 이 오류가 만약에 없었다고 한다면 이 그림은 굉장히 삭막한 그림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할루시네이션 같은 게 생긴 거예요. 근데 이 오류를 제거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재현하고 싶은 대상으로 만들 수 있는 되게 재미있는 경험이 있었고, 이런 경험들이 하나의 문제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 창업을 하고 사업을 하는 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서 이런 걸 공유를 해드리고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혹시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 대전에서 오신 분들 계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대전에는 AI 프렌즈라는 자발적인 AI 학습 커뮤니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커뮤니티가 실용인공지능 학회라는 것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실용인공지능 학회가 열렸었습니다. 그때 이제 학회의 모토로 만들었던 것이 Data makes AI makes data예요. 영어적으로 문법적으로 맞나요? 전혀 아니죠. 하지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데이터는 인공지능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줬는데 생성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또다시 또 다른 데이터를 만들고 있다. 그래서 데이터와 AI 사이에 어떤 순환 관계가 생기고 있는 시기인 거죠. 그래서 저희는 기획 세션을 만들어서 패블러스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 품질 평가와 합성 데이터 생성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데이터와 인공지능 사이에 주고받는 것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들려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같은 하이프 사이클로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트렌드 보기는 좋으니까. 여러분들 2020년도 같은 하이프 사이클 중에서 AI 분야를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먼저 오른쪽에 성숙의 국면으로 가는 것 쪽에는 컴퓨터 비전이라든지 딥러닝이라든지 아니면 데이터 라벨링 쪽이 있어요. 성숙의 국면은 뭐냐면은 스타트업이 뛰어들기에는 이제는 늦은 분야이고 이미 산업적으로 성숙한 분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반면에 올라오고 있는 분야는 뭘까요? 여기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맨 위에 신세릭 AI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너러티브 AI가 있고 파운데이션 모델이 있고 데이터 센트릭 AI 있고, 그리고 재밌게도 2022년도에 이미 아티피셜 제너럴 인텔리전스가 하이프 사이클에 등장을 했어요. 극소수의 사람들은 이미 AGI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다는 얘기인데, 근데 재미있는 거는 이 하이프 사이클에 컬러도 같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주황색은 앞으로 10년 이상 걸려야지만 메인스트림이 될 거다
이야기인 거거든요. 어쨌거나 등장을 한 상황이었었죠. 재미있는 거는 데이터 센트릭 AI가 이때 이미 등장하기 시작했었고, 그다음에 신세릭 데이터, 합성 데이터라는 거는 거의 정점에 다달해서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시점이었었어요. 그랬을 적에 이게 2023년이 됐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 보면은 전통적인 컴퓨터 비전이나 데이터 라벨링 분야는 점점 더 성숙되어 있는 거고, 재미있는 거는 딥러닝이 사라졌어요. 딥러닝은 아예 이제 등장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나 다 하나 봐요. 그 대신에 보면은 신세릭 데이터는 조금 더 피크를 넘어서게 됐고요. 그리고 파운데이션 모델과 제너러티브 AI가 정말 정점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해가 여러분들은 LLM과 그리고 또 뭐 미드저니 같은 그런 걸 통해 가서 굉장히 많은 생성 모델들을 경험해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오늘의 주제인 데이터 센트릭도 부쩍 위로 올라왔는데, 제일 놀라운 거는 아티피셜 제너럴 인텔리전스의 급격한 부상입니다. 이 정도가 될 줄은 몰랐었죠, 아무도. 근데 누구나 다 조만간 AGI가 오는 거 아니야라고 그렇게들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하고 한편은 우려를 하고 있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동향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저희는 데이터 중에서도 인공지능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시장 엄청나게 크고 데이터 시장도 따라서 되게 크고 있고, 그리고 인공지능 초창기에 있는 모델들에게는 정말 많은 데이터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데이터를 세대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세대, 2세대, 3세대를 말씀을 드릴 텐데, 1세대 데이터는 초기 딥러닝 모델의 마중물 역할을 했던 거대한 데이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데이터가 충분히 있으면 일단 우리 분야를 데이터로서 디파인 할 수 있고, 최초의 데이터 센트릭 모델, 데이터 기반의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게 된 시대였는데, 그때는 데이터 품질에 대해서는 그렇게 고민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델 중심의 개발이었겠죠. 그래서 데이터의 인공지능 개발 프로세스를 나눠보면은 여러분들 공감하실 거예요. 결국에는 실세계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보통은 모델 센트릭, 수학적인 모델 기반일 때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굉장히 수학적으로 증명 가능한 모델을 가지고 현실에 접근을 하게 되지만, 최근의 급격한 변화는 현실 세계를 모델링 할 수 있는 데이터를 충분히만 만들 수 있다면 그것을 신경망으로 모델링 할 수 있을 것이야 라는 가정에서 출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세계를 데이터옵스를 통해 가지고 좋은 데이터를 만들고 MLOps 해서 서비스 디플로이까지가 일반적인 절차인 거고, 대개의 1세대 초기 인공지능 모델들은 MLOps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저는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살살 이제 관심이 데이터 옵스 쪽으로 오게 되고요. 데이터 품질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데이터 품질의 데이터의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양적인 요구 사항과 질적인 요구 사항 두 개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데이터는 일단 충분히 있어야 돼. 데이터가 약간 부족한 것 같은데, 근데 이거 구하기 너무 어렵고 안전이나 보안의 문제 때문에 실제로 취득할 수는 없어. 그럴 때는 합성 데이터를 넣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데이터 품질을 따질 적에는 초기에는 라벨링 이슈를 많이 따졌죠. 개별 데이터의 라벨링이 얼마나 정확한가. 하지만 지금은 이 라벨링의 품질보다는 분포적인 이슈, 그러니까 글로벌한 데이터의 어떤 편향, 결특치는 없는지, 바이어스는 없는지가 훨씬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양과 질을 동시에 따져야 되는 것이 데이터 옵스의 숙제가 되어가고 있고, 이런 관점에서 데이터 센트릭 AI가 부각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합성 데이터 얘기를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데이터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신세릭 데이터, 뭐 버추얼 데이터, 한국말로는 합성 데이터, 재현 데이터라도 하고 있죠. 근데 이 데이터의 합성 데이터에 대한 시장 수요가 굉장히 클 것으로 2021년도에 가트너가 예측을 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 시장에 포함된 데이터 시장이 있고 데이터 시장에 포함된 합성 데이터 시장이 있는데, 이 시장이 2030년도가 되면 실제 데이터 시장을 두세 배 능가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보면은 2021년도에 만든 예측 자료인데, 생성 인공지능이 이렇게 발전한 시점이라고 한다면은 합성 데이터에 대한 가능성, 수요는 훨씬 더 커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만한 그런 글로벌한 합성 데이터 기업들 중에서 이미지에 집중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에요. 얼굴이라든지 도로교통이라든지 폐플라스틱 분류라든지 주차장 보안이라든지, 이런 영상들을 실제로 취득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경우들이 많거든요. 날씨라든지 뭐 비용의 문제들 등등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컴퓨터 그래픽스나 제너러티브 모델을 통해 가지고서
아주 많이들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AI 리베리 같은 회사에는 심지어 페이스북에 굉장히 높은 가격으로 M&A가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데이터젠이라는 굉장히 큰 이스라엘 사람의 얼굴에 관련된 인체에 관련된 합성 데이터를 만드는 회사는 600억 원을 작년에 투자 받을 정도였었죠. 그래서 근데 합성 데이터는 이미지 분야만 있는 건 아니에요. 헤이즈라든지 팩티우스라든지 모스틀리 AI라든지 혹시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굉장히 큰 정형 데이터, 합성 데이터를 만드는 글로벌 스타트업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있는 것이 2023년도의 글로벌 신세릭 데이터 에코시스템입니다. 왼쪽에 보면은 정형 데이터 부분이 있고요. 오른쪽에 보면은 비정형 데이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비정형 데이터는 아까 올거나이즈에서 말씀하신 문서 비정형도 있지만 이미지들도 있고요. 시그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연구소에 있을 적에는 비정형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다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컴퓨터 그래픽스를 했기 때문에 특히 이미지를 많이 다뤘었습니다. 근데 창업하고 나서 시장 동향을 봤을 적에 이렇게 정형 분야가 큰지 몰랐어요. 개수로만 보더라도 정형 분야의 합성 데이터 기업들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분들이 하는 일들은 주로 데이터베이스에 담겨져 있는 금융 데이터, 보안 데이터, 헬스케어 데이터에 대한 합성 데이터를 만들고 있어요. 데이터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데이터를 유통을 해야 되는데 가명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합성 데이터가 방법론으로 쓰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투자 상황을 본다고 한다면은 작년 한 해에 합성 데이터에 투자된 투자금이 6,400억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근데 정형과 비정형으로 나눠보면 정형이 4,800억 원, 그리고 비정형이 1,500억 정도로 투자도 보면은 정형 분야가 훨씬 큰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합성 데이터에 대한 투자가 많이 늘어나고 특히 정형 분야에 대한 관심도 많이 늘어나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애트리에서 2015년부터 합성 데이터를 만들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연구소에서 로봇팔을 만들고 로봇 비전을 만들 적에 이미지를 실제로 취득하는 거 너무나 비싼 과정이었거든요. 저는 컴퓨터 그래픽스 한 사람 입장에서 자연스럽게 사진을 대체할 수 있는 합성 데이터로 컴퓨터 그래픽스를 만들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희 스스로의 니즈에 의해서도 만들었었지만 그것들이 이제 기술 이전의 찬스들이 있어서 예를 들면은 리테일이라든지 제약, 자율주행, 의료, 엑스레이 등으로 기술 이전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기술 이전 받은 회사들이 저희보다 앞서서 이제 상장도 하고 그런 사례들도 있었었죠. 근데 제가 이제 고민했던 거는 2021년도에 저희가 합성 데이터를 저희 스스로 자신감이 있었고 앞으로도 잘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었는데 합성 데이터 기업 아까 에코시스템 보신 것처럼 너무 합성 데이터 기업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글로벌로 가고 싶은데 스타트업이 3년, 5년, 7년을 과연 버틸 수 있는 아이템인가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테크니컬 엣지를 가질 수 있는 한 방이 뭘까라고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러려면 결국에는 우리 스스로를 성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바라봤을 때는 우리가 데이터에 대해서 좀 약간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데이터는 1세대 데이터는 우리 데이터는 일단 많으니까 완벽해라는 착각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너무 많죠. 데이터가 왜 이렇게 많은데 성능은 이 정도밖에 안 되지? 그러면서 어디가 문제지? 모델을 뜯어볼까? 합성 데이터라는 게 있구나. 그래서 그럼 합성 데이터를 넣으면은 성능이 올라가겠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저희도 그렇게 했었어요. 애트리에서 2015년도부터 데이터 많으면 훨씬 좋아질 거예요 하고 드렸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합성 데이터는 만병통치약이라는 착각이라고 저희는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비타민을 몇 개 먹으면 좋은 거야, 많이 먹으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데이터를 저희는 오남용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합성 데이터는 만병통치약이 아니고 잘못하면 오히려 바이어스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메울 거라고 생각했던 구멍을 메우지 못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건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정밀 타겟팅 합성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겠다. 빈 구멍을 찾아서 거기에다가 보톡스 주사 맞듯이 쏙쏙 데이터를 넣어주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말은 좋은데 그럼 결국에는 빈 구멍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방향에서 결국 저희는 데이터 품질 평가라는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우려들과 걱정들이 많이 있고 그 중에서도 최근 부각된 것은 안전과
그리고 또 윤리에 관련된 이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한 설명 가능성에 대해서도 모델을 탓하진 않죠. 그 모델이 배운 데이터를 탓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품질 평가에 대한 과학적인 방법론이 점점 더 시장에서 요구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트렌드로 봤을 적에 데이터 센트릭 AI는 부각되고 있고, 그리고 AI에 대한 기대치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똑똑한 AI가 만들어지면은 많은 사회적인 문제를 풀 것이고 산업 생산성도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 바틀렉은 저희는 데이터의 품질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미 경험도 하셨었고, garbage in, garbage out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모델이 정말 베스트 모델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들어가는 데이터가 품질이 개런티되지 않으면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서, 결국에는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았던 데이터의 품질 영역으로 눈을 돌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부를 대변해서 온 건 절대 아니지만, 재밌게도 저희는 저희의 아이디어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데이터 품질 평가 영역을 준비를 해왔었어요. 기술도 만들고. 근데 재밌게도 제가 잘 알고 있지는 못했지만 정부에서는 굉장히 일찍부터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데이터 댐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데이터 3법을 만들었다거나 데이터 기본법 등을 만들었더라고요. 물론 저희는 데이터 바우처 사업 같은 것들을 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보기도 했습니다만, 근데 재미있는 거는 데이터 기본법의 여러 가지 조항 중에서도 데이터 가치 평가와 품질 평가가 아예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발효가 된 거고, 이것들이 점점 구체적인 사항으로서 실행이 되고 있는 것을 지금 저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게 생각하고, 데이터 가치와 품질 평가를 어떻게들 생각을 하셨는지 저는 진짜로 필드에서 느껴서 그렇게 했는데, 또 재미있는 거는 데이터 거래사라는 제도를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최근에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 과제라는 이런 정부 보고서가 나왔는데,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데이터를 다룬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 되게 반갑습니다. 그래서 AI 허브가 데이터 거래소로 좀 더 발전될 것이고, 그 데이터 거래를 할 적에 데이터 품질 평가와 가치 평가를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줄 것이며, 데이터가 유통될 때는 반드시 품질 인증서가 붙어야 된다라는 매우 당연하고 합리적인 일들이 이제야 막 시작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서에 보시면은 가치 평가, 품질 평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안전한 AI를 위해서는 데이터를 유통을 잘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봐야 되니까, 그럴 때 보안 문제 때문에 가명 데이터를 위해서 합성 데이터도 만들어야 된다, 그런 이슈들도 들어와 있고요. 네, 혹시 여기 좌중에서 데이터 거래사 있으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저는 3기 교육을 받았는데요. 지난달에 받았어요. 그래서 올해 초에 1기, 2기를 받았고, 저희는 이제 지난 11월 달에 3기, 4기 교육을 받았는데 5일 동안 진짜 1시간도 안 쉬고 아침 9시부터 8시까지 5일간 교육을 받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2년간 창업을 하면서 이제 트렌드를 사실 많이 접하지는 못했었어요. 왜냐하면 연구 개발을 많이 했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본격적으로 제품을 만들어서 시장에 나가기 위해서 시장 상황을 파악하려고 거래사 교육을 받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시면 한번 공부 삼아서라도 좋기 때문에 도전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그때 제가 느꼈던 것 중에 제일 큰 것 중에 하나는 가명 데이터의 결합 시장이 굉장히 크고 상품 가치가 높다는 거였었어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아는 바가 없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거와 별개로 저희는 그 아까 말씀드린 합성 데이터 에코시스템에서 영감을 받아서 금융 데이터의 합성 데이터 쪽으로 굉장히 실험을 많이 하고, 실제로 과제도 수주를 하고, 저희는 사실은 기업은행에서도 투자를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금융 데이터들을 좀 이렇게 만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한다 더 나가서, 예를 들면 SK텔레콤의 모빌리티 데이터하고 신한은행의 카드 결제 데이터하고 그다음에 KCB의 신용등급 데이터가 결합이 되면 어마어마한 부가가치가 생길 수 있다. 근데 과연 이 데이터들이 결합성이 있는가? 결합성의 품질 평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었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가명 데이터의 활용 사례들을 찾아보니까 이미 정부에서 여러 가지 컨테스트들 할 정도로 활성화되어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도 좀 공부를 해서 본격적으로 이 분야에 필요한 그 가명 데이터의 품질 평가, 결합의 품질 평가 쪽으로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명 정보 활용에 대한 여러 가지 또 가이드라인이 정부에 나와 있어요. 여전히 가명 정보를 만들기 위해서도 합성 데이터가 활용이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들도 들어 있고요. 그럼 지금 현재 품질 평가를 하는 기관이 없는가? 데이터에 대해서 있습니다. 근데 약간 좀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하고는 잘 맞지 않아요. 왜냐면은 메타데이터로서의 정합성들을 평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품질 평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데이터 관리 체계에 대한 품질 평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데이터 관리 체계에 대한 품질도 되게 중요한 영역이긴 합니다만 사실 당장 급박한 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에 대한 가치인 건데 이런 가치에 대한 품질 평가는 아직은 해주는 곳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되게 안타까운 뉴스가 있었었죠. 그러니까 사람을 잘못 인식한 로봇이 사고를 낸 적이 있었었는데 이런 인공지능에 의한 사고는 더욱더 빈번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문제들이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근데 데이터 중심의 인공지능을 이용한 그런 사례였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우리 데이터는 어디서부터 문제가 있었던 건지를 따지게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마 겪어보셨을 텐데 데이터가 진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데이터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분야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학습 데이터를 확보해서 현장에 디플로이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상황이 바뀌니까 그 라이프 사이클 요소에서 장기간 동안 데이터 품질 평가를 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이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페블러스가 실제로 하는 일들을 조금 설명드리자면, 그래서 저희는 데이터 품질 평가를 어떤 식으로 접근하냐면은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저희는 환자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데이터 클리닉이라는 솔루션을 만들었고,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시면은 엑스레이, MRI 촬영하시잖아요. 그를 통해 가지고 그 이미지를 통해서 여러분 몸에 있는 염증이 어디 있고 암이 어디 있는지 알아내고 거기에 맞는 적합한 처방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동의하시면은 치료를 하시게 되잖아요. 그 똑같은 과정을 저희는 데이터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저희에게 전달이 되면 거기에 데이터를 이미징을 합니다. 저희는 데이터 렌즈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데이터 렌즈를 통해서 데이터를 관찰 가능하고 측정 가능한 상태로 바꾼 다음에 다양한 매트릭을 통해서 진단 보고서를 자동으로 발급해 드려요. 예를 들면 고객님의 데이터는 30만 건이지만 사실은 중복이 너무 많아요. 구멍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A등급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식의 진단 리포트를 만들고 그리고 개선을 제안하게 되는 거죠. 부족한 부분은 합성 데이터를 메우세요. 그리고 여긴 너무 과밀합니다. 데이터를 좀 쳐내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두 가지 어프로치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데이터를 더 넣으세요는 벌크업입니다. 헬스에 가시면 근육 만드시는 것처럼 데이터를 더 넣는 벌크업, 또는 데이터를 좀 줄이세요 할 때는 데이터를 다이어트 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절차를 포함한 거를 저희는 데이터 클리닉이라는 B2B 사스 솔루션으로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클로스드 베타 형태이고 소수의 고객들에게 적용을 하고 있고요. 혹시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은 여러분의 데이터를 가지고서 데이터 클리닉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데이터 킷셋을 우선 큐레이션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AI 허브라든지 유명한 데이터셋들, 캐글에 있는 데이터셋,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들 400여 개를 큐레이션을 했고 그 중에서 100여 개에 대해서 자동으로 진단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퀄러티의 향상 사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약간 데이터 이미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이제 건강검진 받으시면은 가격 체계에 따라서 건강검진 내용 좀 달라지잖아요. 뭐 피 검사, 혈압 검사는 기본적으로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은 저희는 EDA 레벨 1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엑스레이 촬영 정도는 레벨 2라고 보는데, 좀 더 정밀하게 촬영하고 싶으면 뭐 MRI라든지 PET 촬영 같은 걸 해야 되겠죠. 그런 걸 레벨 2 진단이라고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벨 2 진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레벨 1 진단 같은 경우에는 EDA이고 2는 굉장히 빨리 할 수 있고 3는 제일 큰 특징은 합성 데이터를 생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렌즈를 이미징용 렌즈, 합성 데이터 생성용 렌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빈 구멍을 클릭하면 바로 데이터가 생성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레벨 1, 2, 3에 따라서 같은 데이터라고 하더라도 볼 수 있는 그 양상들이 달라지고 있고요. 예를 들면은 저희는 데이터 진단 리포트를 웹으로 서비스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읽으시기 좋게 다양한 굉장히 두꺼운 어펜딕스를 만들어서 PDF 문서로 드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다양한 데이터 클리닉들을 큐레이션을 해서 보실 수 있게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저희가 이제 이걸 오픈을 할 예정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보시고 데이터라는 게 도대체 이렇게 진단을 한다는 개념이구나라고 한번 공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레벨 2, 레벨 3라는 그 렌즈를 가지고 같은 데이터를 볼 때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레벨 2 진단 같은 경우에는 도메인이나 타스크 스페시픽하지 않은 데이터이기 때문에 약간의 왜곡은 발생을 해요. 하지만 데이터 레벨 3 같은 경우를 보면은 도메인 스페시픽하게 저희가 렌즈를 가공하기 때문에 굉장히 정밀하게 데이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의 밀도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밀도에 따라서 과밀한 영역을 찾아내고 그 영역에다 데이터를 정밀 타겟팅해서 합성 데이터를 만들거나 데이터를 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데이터의 가시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인터랙티브하게 데이터를 가시화하고 빈 영역을 클릭하면 데이터가 생성되도록 하는 그런 툴인데요. 시간 관계상 이거는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발표 끝나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라는 게 워낙에 다차원적인 관점으로 바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데이터와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는 데이터 클리닉은 너무나 사이언티픽하게 이제 그 커렉트하고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데이터 매거진이라는 것을 또 만들어서 데이터 문해력을 높이기 위한 그런 매체들도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데이터 결국에는 진단을 하고 나면은 개선을 하세요. 다이어트를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데이터 벌크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고 사례와 함께 보여드리죠. 그러면 중복 데이터가 이렇게 많습니다. 아웃라이어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제거하셔야 돼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데이터 클리닉에서 하고 있는 치료 방법 두 가지를 도해적으로 보여드린 건데요. 구멍이 있으면 메우고 과밀한 부분이 있으면 덜어낸다가 기본적인 어프로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합성 데이터로 치료를 한다 그러면 저희는 일단 컴퓨터 그래픽스적인 관점으로 데이터를 이렇게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폐플라스틱이라든지 아니면 음식 데이터라든지 드론 데이터라든지 전체 전부 다 CG로 만든 데이터들이고요. 그리고 CG 데이터를 소수의 시드로 삼아가지고 디퓨전 모델에다 넣어서 또 생성 모델로 합성 데이터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스테이블 디퓨전만 가지고는 스테이블 디퓨전은 LLM처럼 제너럴리스트이기 때문에 도메인 스페시픽한 데이터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합성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선 소수의 리얼 데이터를 파인 튜닝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고요. 아니면은 사진 한 장을 가지고 3차원 합성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는 경우에는 이런 식의 접근을 하게 되고요. 이게 이번 주에 시그랩 아시아에서 발표하는 저희 논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기술력들, 저희들의 접근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서 시장에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데이터 공급사에게 데이터를 드릴 적에 반드시 품질 인증서를 붙여드리려고 하고 있고, 저희가 제3자적인 입장에서 공급사와 수요자 사이에서 각자에게 데이터 품질 인증서를 드릴 수 있고, 데이터 거래소라는 게 활성화된다면은 품질 인증서 공급 기관으로 활동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가 몇 장이 안 남았는데요. 네, 그래서 데이터 클리닉은 굉장히 많은 도메인에서 실제로 저희들이 지금 고객들과 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모빌리티, 스포츠, 메타버스, 자원 재활용 등등등의 여러 도메인에서 데이터 클리닉을 돌리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는 좀 이런 데이터 클리닉이라는 기술이 글로벌하게 굉장히 초입 단계에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 특허에 굉장히 진심입니다. 그래서 이미 창업 2년밖에 안 됐는데 저희가 국내 특허 24개 했고, 미국 특허는 이미 등록이 2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각 우리 이미징 진단 개선 쪽으로 전부 다 특허를 만들고 있고, 다양한 저희의 스페셜티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고객들이 느낄 수 있도록, 저희가 중요한 영어적 표현으로는 텐저블이라고 하는데요. 고객들이 데이터를 텐저블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상으로 저 데이터와 AI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 사이에서 품질 평가와 합성 데이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흥미로운 시간이었는데 혹시 질문 사항이 있을까요? 질문하신 분들 자유롭게 손 들고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그 데이터 클리닉이라는 서비스가 B2B 사스 방식의 솔루션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B2B 간에 있어서 저런 그 정형 데이터를 다루는 입장에서 보면 그 보안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페블러스는 그런 향후에 발생될 그런 보안 이슈에 대해서 어떤 대응책을 갖고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B2B 사스는 기본적인 접근 방식이고요. 온프렘 방식으로 설치 모델을 해드리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뉴트럴 존에다가 고객이 데이터를 올리면은 그 안에서 저희 코드를 보내서 데이터 품질 평가를 해드리는 그런 방식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많은 분들의 질문을 받고 싶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주행 페블러스 대표님이셨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감사의 인사 부탁드립니다.